세계에서 유일한 바둑신들의 제전.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의 17번째 무대는 지난해 12월 29일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대진 추첨을 겸한 개막식으로부터 점화됐다. 개막식에는 입신 반열에 오른 70여 명의 구단 기사 중에서도 성적 상위자 24명만이 초청받았다. 24강 토너먼트의 개막전은 새해를 여는 1월 1일 2016년 국내 바둑계의 첫 공식전으로 포문을 열었다. 반상의 성대결에서 조혜연을 꺾은 이영구의 승리로부터 시작된 입신 최강을 향한 레이스는 바둑 황제 조훈현과 바둑 여왕 박지은의 만남, 대마 킬러로 변한 신산 이창호의 색다른 모습, 선수 허영호와 감독 유창혁의 국대 열전 등 화제 만발한 장면들이 바둑TV 생중계 전파를 타고 전국의 팬들에게 생생히 전달됐다. 알파고와 세계의 대결을 벌인 이세돌의 8강전 등장으로도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은 제17기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은 허영호가 반집승과 반집패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터블랭커 박정환이 8강에서 탈락하는가 하며 결혼 소식을 전한 원성진이 15연승으로 비상하는 등 매판 희비의 쌍곡선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토너먼트전의 운명 속에 4강 진출자를 가려냈다.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치열함의 강도가 더해진 입신들의 각축전은 80후 강자들의 흥미로운 4강 대진을 형성시켰다. 이세돌 대 박영훈, 원성진 대 강동윤. 먼저 치른 준결승에서 원성진이 강동윤을 꺾었다. 원펀치로 유명한 원성진은 강렬한 주먹이 아닌 타겟을 보여주는 다른 색깔로 포인트를 크게 올린 후 막판 자초할 뻔했던 위기 순간을 가까스로 넘기면서 결승고지에 선착했다. 랭킹 2위와 3위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은 또 한 판의 준결승에서는 이세돌이 초반부터 연속 득점하며 박영훈을 그로기로 몰아넣었다. 그 이후 박영훈은 기회를 엿보았으나 중앙에서도 또 한 번 수일기 오류를 일으키면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한명국으로 결승에 안착한 이세돌은 알파고 대결 후 더 강해진 모습과 함께 5연승을 이어갔다. 4개월간을 달려온 이어전,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대회 5번째 우승을 노리는 샌돌 이세돌과 첫 결승을 이룬 원펀치 원성진. 봄이 익어가는 곤지암에 부는 맥심 커피의 향기. 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서식품 후원으로 1999년 세계 유일의 구단 기전으로 탄생한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의 17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입신, 그 위에 최강 입신을 향한 최후의 승부. 제17기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3번기. 안녕하십니까.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결승 2국 송태곤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기사의 대진이 완성되었을 때 당연히 전투 바둑을 예상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초반 포석이라고는 없었죠. 바로 전투로 시작해서 전투로 끝난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세돌 구단의 우위, 하지만 중반전에 원성진 구단이 잘 따라갔거든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 원성진 구단의 집속에서 수가 나면서 이세돌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오늘 펼쳐지는 이 국은 얼마나 더 화끈할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9단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최강의 입신을 가리는 기전인데요. 과연 오늘 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우승 상금은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었고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어떤 선수들을 꺾고 올라왔을까요? 이 준결승 때는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네, 뭐 랭킹 1위부터 10위권 내 기사들이 네. 8강전에 거의 다 포진했고 4강전 때는 2위와 3위 그리고 6위, 4위 이런 또 랭킹 높은 선수들이 다 맞붙었던 정말 세계대회 4강전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대진표였죠. 네, 이세돌 구단은 박용훈 구단에게, 원성진 구단은 강도윤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자,
자, 앞서 펼쳐졌던 1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자, 앞서 나가고 있는 이세돌 구단 간략하게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랭킹 2위를 자리하고 있고요. 맥심 커피배에서 통산 우승 4회, 준우승 1회,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맥심 커피배의 사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죠. 네, 참 이세돌 구단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둑 내용도 더 치열하고 더 네.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최정상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는 이세돌 구단. 과연 이번 제17회 맥심 커피배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자, 이세돌 구단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원성진 구단. 85년생 한국 랭킹 6위의 자리에 있는 기사입니다. 자, 맥심 커피배에서는 지금 결승전에 첫 진출을 했어요. 네, 원성지 구단 맥심 커피배 결승전도 첫 진출이고 이제 뭐 조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나요?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고 네. 아마 이번 맥심 커피배 결승전을 치르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원성진 구단이 15연승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맥심 커피배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번 2국에 임하는 자세가 더욱더 남다르겠죠. 네, 그리고 1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 감각으로 의존하지 않고 수익기로 두겠다. 네. 그런 것을 잘 보여줬던 한 판이었거든요. 초반부터 수익기로 판을 흔들어갔던 이세돌 구단의 페이스에 말렸는데 원성진 구단은 아마도 초반에 이세돌 구단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초반부터 불꽃이 튀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두 기사의 대결 함께 하시죠.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3번기 제2국이 곤잠 리조트에서 펼쳐집니다. 곤잠 리조트는 또 세계 대회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 기사들이 익숙한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대국장의 입장에서 대국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심판은 손호 구단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지금 대국 준비를 하고 있는 두 기사. 벌써부터 긴장이 되네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 사실 뭐 현존하는 기사들의 바둑 중에서 가장 재미가 있는 그런 바둑을 뒀었거든요. 네. 근데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에 더 재미가 있어졌어요. 그리고 더 치열해졌습니다. 오늘 결승 2국은 이세돌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호 구단이 심판 선호 구단의 대국 개시가 있었는데요. 아직 첫 수가 놓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소목으로 이세돌 구단 첫 수를 놓았습니다. 이제는 두 기사가 잘 알 것 같아요. 초반부터 뭔가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두 선수의 이제 스타일상 그냥 무난하게 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워낙 힘이 강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난하게 그 시기를 한번 놓쳐버리면은 오히려 상대에게 그 흐름을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흐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기세로 두는 그런 수들이 오고 갈 것 같고요. 네.
지난 1국에서는 보통 이 귀에 걸치게 되면은 정석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걸치자마자 바로 침입. 그러면서 하변에서부터 이 대형 전투가 일어났었는데요. 자, 과연 이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두 기사가 지금 이렇게 네 번째 수까지 착수가 되었는데 약간 좀 뜸을 들이면서 착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진행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네. 너무 느리지도 않는 뭐 그 정도 속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대국 시작하고 5분에서 이제 10분 정도는 또 사진 촬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선수들이 그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빨리 두지는 않아요. 네. 자, 저희가 보통 기자들의 대국을 보면은 뭔가 흐름을 보면서 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언제쯤 전투가 일어날지. 네. 근데 이번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대결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세돌 구단의 바둑 자체가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이번에 이제 맥심 커피배 말고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로 뒀던 바둑들을 보면은 초반 부분, 특히 이제 초반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잘 나오지 않는 착점이나 아니면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수가 진행되니까 만만치 않은 이런 착점들, 이런 수법들이 여러 나왔거든요. 네. 바둑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기보를 봐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바둑 배웠을 때 알고 있던 그런 상식들을 좀 어느 정도는 버리고 보게 돼요. 저희 이제 프로 기사들도 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정석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손을 빼고 다른 데로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네. 당연히 이상한 수다, 뭐 아. 안 좋은 수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말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프로 기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기본기가 갖춰져 네,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 중고급자 바둑 팬분들이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좀 큰일 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그래도 일단은 좀 알고 따라하는 편이 네. 모르고 따라하는 편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우하기에서 백이 우변 쪽을 차지하는 정석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하변 쪽을 막아가는, 오히려 이제 하변 쪽을 두텁게 하는 이런 바둑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우변 쪽으로 막는 정석을 선택했다면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이라면은 하변 쪽을 갈라치던지,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이런 식으로 두고 뭐 손을 빼는 이런 진행도 몇 번 나왔고요. 아니면은 예전에는 그냥 걸치는 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협공할 때 네. 양걸침하고 싸우자고 할 때 이런 데 이제 붙이면서 전투가 펼쳐지는 바둑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지금은 좌상기가 소목이기 때문에 네. 보통 소목이 되어 있는 곳을 걸치는 것은 언제 두어도 이상한 수일 리는 없어요.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준결승에만 3차례 오른 바 있었던 원성진 구단, 이번 제17회 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랜 도전 끝에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도전에 바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자, 이번 2국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은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이 진행은 바로 전투가 펼쳐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협공은 너무 당연한 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협공을 하면서 모양을 키우고 이도를 이제 압박하는 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수고요. 흙이 그냥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바둑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흔히 좀 말하는 흙 쪽에서 포석이 좀 재미없게 짜였다. 뭐 선착의 효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양걸침을 합니다. 백도 여기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붙여서 두거나 아니면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3-3이나 이런 데를 두고 씌우면은 바로 나와서 끊고 이런 진행도 있거든요. 붙이게 된다면은 이렇게 진행이 됐던 바둑도 많이 있습니다. 흑은 실리, 백은 두텀. 하지만 이곳에 이제 약점이 백은 신경이 쓰이고요. 흑은 여기에 이제 약점을 노리면서 판을 짜 나가야 됩니다. 최근에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볼 때 더 기대가 돼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네.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기대가 더 높아졌어요. 그냥 아주 무난하게 네. 가장 간단한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흑번으로 미리 준비해온 작전은 선실리 후타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세돌 구단 하면은 또 자유로운 발상,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수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리를 워낙 좋아하는 기사죠. 네, 그렇죠. 실리를 차지해놓고 이제 상대의 집을 들어가서 타개할 때 그때가 네. 어떻게 보면 이세돌 구단이 다 강하지만 더 강한 힘이 나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진행 같은 경우는 사실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도 전혀 뭐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자체로도 흙 쪽에서 약간은 조금 피하는 정석, 포석인데 원성진 구단은 또 두터운 기풍이기 때문에 네. 더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변 백 모양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선 상대에게 큰 모양을 내어 주었고요. 흑은 견실한 실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백의 선택은 뭐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이곳 날일자를 하면서 하변의 모양을 키우면서 우변 쪽을 견제하는 뭐 언제 둬도 좋은 자리고요. 네. 또 하나의 자리는
여기가 이제 화점의 자리에 있었다면은 거의 이곳에 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소목은 걸쳐가는 쪽도 좋고 또 굳히는 입장도 좋거든요. 소목이기 때문에 이 굳히는 수도 워낙 두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자, 하변 모양을 백이 키운다면 날일자 행마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역으로 흙에 둔다면 어떤 행마를 할까요? 보통은 밀어가는 수를 둘 때가 많아요. 뭐 밀고 한 칸 뛰면은 뭐 이 정도 벌리고 흙이 뭐 날일자로 둘 때도 있습니다. 날일자로 둔다면 백이 받아주기보다는 백도 이제 우변 쪽을 침입하는 뭐 이런 정도 진행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귀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1국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초반은 정말 어떻게 보면 포석이라는 것이 진행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네. 1국 때는 제가 이제 바둑을 보면서 아 진짜 치열하다. 네, 포석도 없이 정말 너무 치열하게 둔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아주 무난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좌상귀 쪽, 이 백의 진영에 있는 쪽을 붙였는데요. 저렇게 붙이는 수가 어떨 때는 상대 돌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악수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좋은 수로 작용을 할 때가 있고 하는데 그 평가, 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실전에는 붙여가면서 이 붙였을 때 의미는 상대도 어떻게 보면 모양을 좋게 해주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나도 모양을 좋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은 이 진행이 그냥 여기 돌이 없이 그냥 벌리는 것보다 더 상변 쪽 모양을 봤을 때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상대의 돌이 두터워지는 것보다 내가 더 커지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붙이는 수를 많이 두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실리에 민감한 기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붙이는 수를. 그냥 변 쪽으로 벌리는 것보다 먼저 붙여놨기 때문에 천수로 막고 이 진영을 만드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두터움은 이 붙이는 수를 두어줘서 상대를 두텁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네. 실리로 봤을 때는 일단은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는 조금 이득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 붙이는 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어느 게 붙이는 것이 정답이다 아니면은 뭐 그냥 벌리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붙이는 수 거의 안 뒀거든요. 근데 한 작년 정도부터 상당히 많이 두기 시작했어요, 프로들이. 네. 저런 수들도 기풍에 따라서 또 기사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날일자로 두었네요. 보통은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벌려서 전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 날일자로 둘 때는 벌릴 곳이 없어서 예를 네. 들어서 이런데 이제 백돌이 있어서 흑돌을 가볍게 타게 할 때 돌을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 행마할 때 나오는 수법인데 보통 이렇게 벌릴 곳이 있으면은 하나 이제 밀어놓고 벌리는 것이 무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돌 구단은 모양을 조금 더 그냥 중앙 쪽으로 돌이 나오게 해서 상대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고 붙여서 조금 집은 확실하지 않지만 모양 자체를 두텁게 하면서 좌변 쪽에 커질지 모르는 백을 견제하겠다. 좀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변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을 차지 안 하고
그냥 중앙 쪽을 신경 쓰는 게 더 이바둑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편할 것이다. 근데 너무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되네요. 흔히 뭐 그냥 이런 장면은 그냥 기풍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뭐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 상변의 형태만 놓고 봤을 때 프로 기사들의 이 실전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나요? 이런 장면은 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네. 그냥 이 날일자를 하는 수법보다는 미는 수법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 날일자 행마도 많이 나왔었군요. 아무래도 날일자는 후수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당연히 밀고 벌려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밀고 벌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중앙 쪽에서 백이 돌이 왔을 때 중앙 쪽에 이제 주도권 면에서는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좌상기에 붙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변 쪽을 차지하면서 철저하게 실리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행마를 좀 다르게 두면서 중앙 쪽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도 다음 수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네. 뭐 상변을 둘지 하변을 키울지 고민이 많이 될 장면입니다. 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3번기 제2국이 곤잠 리조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초반 아주 호방하게 모양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성진 구단의 다음 한 수, 상변, 하변 어느 쪽일까요?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17번째 최강의 입시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결승 2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펼쳐진 1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자, 과연 오늘 2국 원성진 구단이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이세돌 구단의 우승으로 결정이 될지. 자, 여기서 원성진 구단 하변으로 향합니다. 너무 좋은 자리죠. 이세돌 구단이 오늘 지금까지 두고 있는 이 흐름을 생각한다면은 네. 계속해서 우변 쪽을 받아두면서 실리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변 쪽 받는 것, 뭐 날일자나 두 칸 정도로 받는 것 네. 이것이 아니라면은 뭐 하변을 어깨 짚어서 삭감하는 수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하변을 넓히려 날일자 행마를 하면서 키워가는데요. 자, 더 넓어졌습니다. 하변을 바로 삭감을 해 갈지. 자, 보통 이 기본 정석, 좌학의 기본 정석은 이 백이 두 칸 벌려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칸으로 협공할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모양일 때는 흙이 삭감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어깨를 짚으면 되는데 지금 이 형태에서 삭감을 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금도 어깨 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짚는 하점으로요? 게 네. 물론 뭐 백이 한 칸 협공 있을 때보다는 조금 흙 입장에서 두긴 싫지만 네. 둘 수 있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당했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네. 모자를 씌운다든지 하는 수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흙과 백 서로 큰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기사의 작전은 어떻게 될까요? 해설판을 통해서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네. 뭐 너무 평범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1국에서 너무 심하게 싸웠다고 생각했는지 네. 선수들이 좀 평범하게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막는 정석을 선택했다면은 이제 판이 잘게 쪼개지는 그런 포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뭐 막았다면은 이제 포석 뭐 하나 정도 보여드리면은 여기 두 칸 하면은 네. 손을 뺄 수도 있고요. 뭐 두텁게 한 칸 정도 지켜두면은 흙이 걸쳐가는 이런 포석도 많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백 입장에서 우변 쪽을 차지하는 이 진행보다는 좀 이것도 유행인 것 같아요. 네. 뭐 실전에 원성진 구단이 두었던 이 수가 뭐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트렌드는 오히려 하변 쪽으로 두는 것이 네. 최신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백이 그냥 변 쪽을 이렇게 넓게 벌리거나 실전처럼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배석일 때 벌리고 보통 어떤 배석일 때 이렇게 호구를 치나요? 일단 이 벌리게 됐을 경우에는 네. 흙이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바로 붙여서 치열하게 전투를 펼쳐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위로 두면은 네. 밀고 이런 정도 받아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변에 실리는 차지했지만 중앙 쪽에 이제 벽이 생기면서 우변의 흙 모양이 좋아질 수 있다. 오히려 그냥 우변 쪽을 지킨 이후에 하변에 들어오면은 하변 쪽을 압박하면서 집을 차지하겠다. 네. 벌리는 수보다는 이 지키는 수가 더 많이 두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만약에 백이 받아준다면 결국 흙은 변 쪽으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은 왜 처음부터 갈라치기를 안 하는 건가요? 왜냐면은 여기를 갈라치고 다가올 때 두 칸을 두면은 네. 백이 그냥 날일자로 두는 게 아니라 먼저 이곳을 이제 붙여요. 붙이고 날일자로 두는데 네. 이제 흙 입장에서는 이게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날일자로 둬서 그냥 날일자로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네. 이제 들어가서 받고 두 칸 벌리면은 그만큼 흙이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백이 만약에 여기를 붙이고 둔다면은 네. 두 칸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2립 3전이라고 해서 이제 세 칸을 벌리고 싶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물론 갈라치는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진행을 생각하면서 걸치는 거고요. 백 입장에서는 뭐 상대의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협공을 해야 됩니다. 네. 백이 이렇게 협공을 했을 때 이 흙 한 점을 협공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백돌이 미리 포진이 되어 있는 모양에서 또 벌리는 일석이조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백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흙 입장에서는 좀 심심하지 않나요? 사실 네. 이 약간 심심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네. 3-3 들어가는 수 당연히 정석이 나쁜 이유는 없지만 네. 흙을 가진 기사들이 잘 두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양걸침을 한다든지 해서 변화를 꾀하는 바둑이 훨씬 더 많은데 네. 오늘 이세돌 구단은 뭐 포석은 상당히 지금 뭐 쉽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에게 큰 모양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삭감을 하겠다 네. 이런 작전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두었던 이 포석은 그냥 하나의 작전일 뿐이지 이 네. 포석이 이 장면에서 정답은 아닙니다. 네. 뭐 많은 변화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잘 두지 않아요. 네. 흙 쪽에서. 네, 이런 것도 뭐 그냥 벌리는 게 정답인지 네. 이 붙이고 난 이후에도 지금 어렵죠. 네. 보통은 이제 하나 이제 밀어두고 벌리는 건데 아마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이 수를 두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백이 다가올 확률이 높은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백이 다가와 있다고 봤을 때
이곳에 오면은 나중에 또 상변 쪽에 맛도 있고요. 네. 이렇게 모양이 펼쳐지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돌 지금 당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백이 온다고 봤을 때 상변 쪽의 집을 포기하는 대신에 백돌을 이곳에 돌이 안 오게 해서 좌변 쪽을 견제하겠다. 네. 전체적으로는 좀 판을 좀 먼 이유를 아, 내다본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정답인지 아닌지는 뭐 네. 제 실력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기사들마다 또 선택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삭감을 해가자 원성진 구단이 아주 폭넓게 네, 우변은 네. 일단 선수 하나를 해놓고요. 이렇게 씌워갔어요. 두 칸으로 갔네요. 일단 지금 같은 진행은 이 모자 씌우는데 원래는 뭐 날일자를 하라 뭐 이런 격언이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 날일자를 하더라도 흑 입장에서는 약간 중복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진행이 된다라면은 네. 하변의 집은 다 지켰지만 아주 쉽게 백 진영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네. 백 쪽에서는 두기가 싫고요. 아무리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도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뭐 원성진 구단 하면은 공격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중앙 쪽에서 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는 한 칸으로 오기 마련인데 네. 오히려 이제 한 칸 뛰고 하변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갈 때를 생각한다면은 굳이 돌이 가깝게 올 필요가 있냐? 그냥 멀리 있어서 나갈 때 이런 식으로 뭐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결정은 안 해놨지만 최소한 이 미는 거 하나는 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곳으로 흑이 나가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이 방면으로 흑이 선수되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방도 튼튼한 곳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네,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 칸으로 상대가 모자 씌웠을 때 한 칸으로 둘 때 가장 큰 이유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양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한 칸 뛸 때 어딜 받아준다가 아니라 옆구리를 이렇게 갖다 붙일 때 한 칸 뛰는 한 칸 이제 시움을 많이 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차단한다 할 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차단을 하려고 한 칸 씌우는 수를 네. 많이 둡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 칸으로 조금 멀리 갔고요. 네. 자, 먼저 연결을 했고요. 네. 두텁게 지금 나갔죠. 네. 흑이 뭐 심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공격을 하려면 결국은 이곳을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흑은 언제든지 여기를 이제 두고 잡으면은 그러니까 후수 한 집이 있지만 한 집이 나 있고 아직은 워낙 이곳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공격을 당할 돌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흑도 백 입장에서도 흑이 실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뭐 엄청나게 큰 집들을 차지한 건 아니거든요. 네. 하변의 집을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백의 궁극적인 생각은 이곳을 이제 두텁게 만들어서 이제 상변 쪽을 들어와서 상변에서부터의 이제 나오는 전투를 좀 유리하게 가져가 보겠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반 주도권 싸움을 위해서 하변에 네. 이제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흑돌이 꽤 탄력이 있는 모양이라고 네.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도 하변에 계속 두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 어떤가요? 일단은 그래도 조금 더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돌 하나 있는 것 정도로는 뭐 상변에 네.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크게 도움이 될지 아.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밀고 이런 정도 이제 한 칸 정도 뛰면서 예를 들어 뭐 계속 나간다면은 그때 둔다든지 네. 아니면 그때도 계속해서 하변 쪽을 먼저 건드릴 수도 있고요. 아. 일단은 그래도 조금 진행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일단 뭐 하나는 밀었고요. 네. 흑돌. 여기 이제 뛰는 것이 무난한데 네. 그냥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밀고 받아준다면 한 칸 뛰어서 두텁게 두고 네. 탈출한다면은 이제 하변 쪽의 공격은 어렵지만 이 막는 수 자체가 또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앙 쪽을 두느냐 밀어가느냐 네.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네, 백도 이 하변의 흑돌을 공격해 가면서 다음 수를 예측할 것 같습니다. 실전 진행 계속 보시죠. 자, 하변 백 모양을 삭감하고 있는 이세돌 구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세돌 구단의 돌들을 몰아가면서 다음 행마를 구할 것 같습니다.
네, 두텁게 한 번 더 밀었고요. 지금까지의 포석은 물론 흑과 백 서로 잘못 둔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만만치 않은 진행이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백이 그래도 조금 바둑 두는 데 있어서 실전 진행을 계속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보통 흑이 이제 덤을 나중에 주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적극적인 수법들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의 이 포석은 흑이 주도권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를 차지하고 주도권은 백이 약간이라도 잡고 있고 흑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버텨가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실리를 차지하고 타개를 하는 모양이긴 한데 실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월등히 앞서 있지는 않아요. 원성진 구단도 천천히 두텁게 가만히 늘어두었는데요. 젖혀서 늘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교환이 오히려 득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나중에 이곳에서 늘고 날일자로 안형을 조금 더 없애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이 밀어도 젖히고 끊으면 싸우고 젖히면 2단 젖혀서 굳이 먼저 이곳을 막아놓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백은 이제 뭐 상변 쪽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우변 쪽에 돌들이 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우변 쪽 모양을 키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변 같은 경우는 당장은 그래도 흑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언제든지 여기를 두어서 한 집 내고 또 백이 잡으러 가려면 이곳까지 둬야 되기 때문에 뭐 네. 사실상 잡으러 가는 것은 뭐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타이트하게 키워갔네요. 네. 이거는 뭐 흑도 워낙 크게 키워갔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변 같은 모양은 흑이 이제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제 들어가서 붙이는 수 아니면 뭐 위로 붙이고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노린다면은 이 한 점이 공격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백도 흑이 연결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연결하게 냅둬야 될 것 같아요. 아. 냅두고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이제 차단하려면 이곳을 많이 두는데 네. 백이 흑을 공격하는 건지 흑이 백을 공격하는 건지 지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그냥 반대쪽에서 다가오고 흑이 건너가겠다고 하면은 뭐 쉽게 흑도 당장 이렇게 건너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건너만 갔을 뿐이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다가오고 뭐 한 칸 뛰면은 중앙 쪽으로 나가는 흑이 건너간다고 하면은 건너 보내주고 또 다시 이제 상변 쪽을 압박하는 네. 이런 정도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백도 우변을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깝게 다가온 이유도 가깝게 다가와서 우변 쪽을 다 집을 짓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돌들이 오면은 상변 쪽에 다가올 때 훨씬 더 흑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우상기의 흑집을 노리겠다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해놓고 네. 묘하네요. 우변 쪽 교환은 글쎄요, 뭐 흑이 벌렸는데 백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다시 하변 쪽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백이 이렇게 옆구리를 딱 붙였잖아요. 네. 그 수로 포위가 된 건가요? 일단 그 부분 그 부분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뭐 이 두 점을 버리면서 나간다면은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뭐 너무 피해가 크고요. 이런데 이제 젖혀도 늘어서 두게 되면은 이 부분은 워낙 좁습니다. 네. 나갈 구멍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여기 호구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 호구가 선수라 생각하면은 반대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도권만 놓고 보자면 네. 백이 조금 편하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이 주도권이라는 게 참 저도 설명을 하면서 애매한 게 그렇다고 흙이 나쁘다라고는 또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이거는 실수다라는 수가 최소한 하나는 보여야 되는데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이 둔 수 중에서 이거는 뭐 실수다라고 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다만 흔히 이야기하는 흙 쪽에서 주도권을 갖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주도권이라는 게 지금 형세를 말하기보다는 지금 흐름을 먼저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주도권은 그런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네. 이세돌 구단보다는 원성진 구단 쪽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네. 더 많다. 음. 그렇게 볼 수 있는 바둑입니다. 흙이 이 대마를 사는 것은 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뭐 여기만 막아도 이 부분에 거의 한 집이 났다고 봐야 되고 이것만 끊어도 뭐 한 집, 두 집 뭐 이런 데도 선수니까 사는 거는 뭐 쉽게 살았거든요. 네. 백은 여기와 이제 중앙 쪽을 막았기 때문에 아마 일단 한 칸 정도로 우변 쪽을 압박하면서 또 흙의 행마를 엿볼 것 같습니다. 흐름이 백이 계속 흙을 압박하고 흙은 계속해서 버티는 실리 손해 보지 않으면서 버티는 네. 그런 진행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냥 아예 크게. 그러니까 어차피 흙이 우변에 넘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변 쪽에 백돌이 있을 게 아니라 네. 차라리 우상기 쪽, 상변 쪽에 돌이 있으면서 나중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이득을 보겠다. 훨씬 더 압박을 하겠다. 그런 뜻이네요. 지금 우변보다는 상변 쪽을 더 중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이라면은 이제 흙도 여기 이제 한 칸을 뛰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자세를 펼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세돌 구단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번 흐름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상변 쪽을 지켜서 그냥 이런 데를 두고 네. 백이 먼저 둔다고 해서 사실 이 돌이 뭐 완벽하게 잡히거나 그럴 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지켜져 있고 백이 한 칸 띄어져 있는데 흙으로 두라고 하면은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로 그냥 수순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손을 빼고 두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뭐 우상기를 지키던지 그냥 우상기를 지켰네요. 그러니까 우변을 네. 수순만 바꿨을 뿐이지 그냥 지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가. 네. 그러니까 백이 여기를 다가올 때 흙이 지키고
백이 나를 짜 정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좀 집을 크게 지키고자 한 칸 뛰었을 때 그 다음에 들어갔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죠. 이 수순도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백이 아까 이 돌이 없었으면은 이 한 칸 뛰는 행마가 뭐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차단을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차단해서 흙이 나갔을 때 전투가 의외로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변 쪽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우변 쪽을 엿보는 근데 그냥 씌워갔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공격이 된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붙이면은 네. 이렇게 뭐 젖혀서 막거나 이렇게 젖혀서 두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두면은 너무 쉽게 넘어가거든요. 여기 두면은 치받아서 막을 때 끊어서 뭐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이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지만 이거는 흙도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두기가 어렵고요. 이세돌 구단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았습니다. 네. 지금 백은 뭐 당연히 차단해야 돼요. 일단은 조금 답답해 보이는데요. 백도 한 점을 끊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점은 뭐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보험이 남아 있었던 건데 그 맛을 스스로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뭐 받을 수 없는 보험.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어쩔 수 없으면 둬야 되지만 그 정도 상황까지 가면은 이미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우변 같은 모양은 사실 한 칸 뛰면서 넘어가는 것과 중앙 쪽 탈출 양쪽을 엿보는 수가 무난한데 지금은 이 수가 크게 낙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돌이 와도 백이 우상귀를 이렇게 선수로 처리하는 수법이 있거든요. 넘어가는 수를 방비하고 중앙 쪽을 막으면은 흙이 안쪽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오히려 지금처럼 아예 뭐가 뭔지 모르게 중앙 쪽 나가면서 전투를 하는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흙 입장에서 나을 것 같습니다. 또 타개를 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행마를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들여다봤고요. 흙도 지금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전투를 결국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백이 있는 게 보통인데 흙이 사는 것만 생각하면은 사실 뭐 막고 젖혀서 있고 하나 막아놓고 뭐 이런 데 두면은 사는 건 쉬워요. 사는 건 쉬운데 우상기에 이런 데 당하는 게 생기면은 그동안 앞서고 있던 집의 우세가 없어지거든요. 이런 진행은 흙 쪽에서 결국 계속 이제 끌려다니다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끌려다니다가 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진행이기 때문에 되던 안 되던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뭔가 흐름을 반전을 시켜야 됩니다. 네, 이어두었고요. 또 나가면서 뭔가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나갔어요. 하지만 이 전투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 감으로 볼 때, 감각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흙보다는 백이 좀 더 유리한 전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여길 둔다든지 이런 데 붙인다든지 해서 차단을 하면은
일단은 답답한 건 흙 쪽으로 보입니다. 타개를 하려고 발빠른 행마를 보였지만 또 반대로 엷은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오변의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결승 3번기 제2국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두 기사가 잘 알 것 같아요. 초반부터 뭔가 치열한 전투가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두 선수의 이제 스타일상 그냥 무난하게 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워낙 힘이 강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난하게 그 시기를 한번 놓쳐버리면은 오히려 상대에게 그 흐름을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 흐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기세로 두는 그런 수들이 오고 갈 것 같고요. 네. 지난 1국에서는 보통 이 귀에 걸치게 되면은 정석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걸치자마자 바로 침입. 그러면서 하변에서부터 이 대형 전투가 일어났었는데요. 자, 과연 이 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두 기사가 지금 이렇게 네 번째 수까지 착수가 되었는데 약간 좀 뜸을 들이면서 착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의 진행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네. 너무 느리지도 않는 뭐 그 정도 속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대국 시작하고 5분에서 이제 10분 정도는 또 사진 촬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 선수들이 그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빨리 두지는 않아요. 네. 자, 저희가 보통 기사들의 대국을 보면은 뭔가 흐름을 보면서 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언제쯤 전투가 일어날지. 네. 근데 이번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대결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단 이세돌 구단의 바둑 자체가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이번에 이제 맥심 커피배 말고도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로 뒀던 바둑들을 보면은 초반 부분, 특히 이제 초반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잘 나오지 않는 착점이나 아니면은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수가 진행되니까 만만치 않은 이런 착점들, 이런 수법들이 여러 나왔거든요. 네. 바둑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변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기보를 봐도,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바둑 배웠을 때 알고 있던 그런 상식들을 좀 어느 정도는 버리고 보게 돼요. 저희 이제 프로 기사들도 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정석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을 손을 빼고 다른 데로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네. 당연히 이상한 수다, 뭐 아. 안 좋은 수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말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프로 기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기본기가 갖춰져 네,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이 중고급자 바둑 팬분들이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좀 큰일 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그래도 일단은 좀 알고 따라하는 편이 네. 모르고 따라하는 편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우하기에서 백이 우변 쪽을 차지하는 정석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제 하변 쪽을 막아가는, 오히려 이제 하변 쪽을 두텁게 하는 이런 바둑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우변 쪽으로 막는 정석을 선택했다면 뭐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보통이라면은 하변 쪽을 갈라치던지,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던 이런 식으로 두고 뭐 손을 빼는 이런 진행도 몇 번 나왔고요. 아니면은 예전에는 그냥 걸치는 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협공할 때 네. 양걸침하고 싸우자고 할 때 이런 데 이제 붙이면서 전투가 펼쳐지는 바둑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지금은 좌상기가 소목이기 때문에 네. 보통 소목이 되어 있는 곳을 걸치는 것은 언제 두어도 이상한 수일 리는 없어요.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일단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준결승에만 3차례 오른 바 있었던 원성진 구단, 이번 제17회 대회에서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랜 도전 끝에 처음으로 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도전에 바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자, 이번 2국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이세돌 구단은 걸쳐가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이 진행은 바로 전투가 펼쳐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협공은 너무 당연한 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왜냐하면 협공을 하면서 모양을 키우고 이도를 이제 압박하는 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수고요. 흙이 그냥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바둑이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흔히 좀 말하는 흙 쪽에서 포석이 좀 재미없게 짜였다, 뭐 선착의 효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양걸침을 합니다. 백도 여기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제 붙여서 두거나 아니면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3-3이나 이런 데를 두고 씌우면은 바로 나와서 끊고, 이런 진행도 있거든요. 붙이게 된다면은 이렇게 진행이 됐던 바둑도 많이 있습니다. 흙은 실리, 백은 두텀. 하지만 이곳에 이제 약점이, 백은 신경이 쓰이고요. 흙은 여기에 이제 약점을 노리면서 판을 짜 나가야 됩니다. 최근에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볼 때 더 기대가 돼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네. 예전에도 있었는데 그 기대가 더 높아졌어요. 그냥 아주 무난하게 네. 가장 간단한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흑번으로 미리 준비해온 작전은 세계에서 유일한 바둑 신들의 제전,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의 17번째 무대는 지난해 12월 29일 한국비원 대회장에서 대진 추첨을 겸한 개막식으로부터 점화됐다. 개막식에는 입신 반열에 오른 70여 명의 구단 기사 중에서도
성적 상위자 24명만이 초청받았다. 24강 토너먼트의 개막전은 새해를 여는 1월 1일 2016년 국내 바둑계의 첫 공식전으로 포문을 열었다. 반상의 성대결에서 조혜연을 꺾은 이영구의 승리로부터 시작된 입신 최강을 향한 레이스는 바둑 황제 조훈현과 바둑 여왕 박지은의 만남, 대마 킬러로 변한 신산 이창호의 색다른 모습, 선수 허영호와 감독 유창혁의 국대 열전 등 화제 만발한 장면들이 바둑TV 생중계 전파를 타고 전국의 팬들에게 생생히 전달됐다. 알파고와 세계의 대결을 벌인 이세돌의 8강전 등장으로도 매스컴의 집중 조명을 받은 제17기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은 허영호가 반집승과 반집패로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터블랭커 박정환이 8강에서 탈락하는가 하며 결혼 소식을 전한 원성진이 15연승으로 비상하는 등 매판 희비의 쌍곡선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 토너먼트전의 운명 속에 4강 진출자를 가려냈다.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치열함의 강도가 더해진 입신들의 각축전은 80후 강자들의 흥미로운 4강 대진을 형성시켰다. 이세돌 대 박영훈, 원성진 대 강동윤. 먼저 치른 준결승에서 원성진이 강동윤을 꺾었다. 원펀치로 유명한 원성진은 강렬한 주먹이 아닌 타겟을 보여주는 다른 색깔로 포인트를 크게 올린 후 막판 자초할 뻔했던 위기 순간을 가까스로 넘기면서 결승고지에 선착했다. 랭킹 2위와 3위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은 또 한 판의 준결승에서는 이세돌이 초반부터 연속 득점하며 박영훈을 그로기로 몰아넣었다. 그 이후 박영훈은 기회를 엿보았으나 중앙에서도 또 한 번 수일기 오류를 일으키면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한명국으로 결승에 안착한 이세돌은 알파고 대결 후 더 강해진 모습과 함께 5연승을 이어갔다. 4개월간을 달려온 이 여정,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 대회 5번째 우승을 노리는 샌돌 이세돌과 첫 결승을 이룬 원펀치 원성진. 봄이 익어가는 곤지암에 부는 맥심 커피의 향기. 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서식품 후원으로 1999년 세계 유일의 구단 기전으로 탄생한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의 17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입신. 그 위에 최강 입신을 향한 최후의 승부. 제17기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3번기. 안녕하십니까. 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결승 2국 송태곤 구단의 해설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기사의 대진이 완성되었을 때 당연히 전투 바둑을 예상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더 치열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초반 포석이라고는 없었죠. 바로 전투로 시작해서 전투로 끝난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세돌 구단의 우위, 하지만 중반전에 원성진 구단이 잘 따라갔거든요. 네. 하지만 마지막에 원성진 구단의 집 속에서 수가 나면서 이세돌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오늘 펼쳐지는 이 국은 얼마나 더 화끈할까요? 먼저 대회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7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9단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최강의 입신을 가리는 기전인데요. 과연 오늘 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우승 상금은 5천만 원이 주어집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었고 결승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어떤 선수들을 꺾고 올라갔을까요? 이 준결승 때는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었습니다. 네, 뭐 랭킹 1위부터 10위권 내 기사들이 네. 8강전에 거의 다 포진했고 4강전 때는 2위와 3위 그리고 6위, 4위 이런 또 랭킹 높은 선수들이 다 맞붙었던 정말 세계대회 4강전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대진표였죠. 네, 이세돌 구단은 박용훈 구단에게, 원성진 구단은 강도윤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자, 앞서 펼쳐졌던 1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자, 앞서 나가고 있는 이세돌 구단 간략하게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랭킹 2위를
자리하고 있고요. 맥심 커피배에서 통산 우승 4회, 준우승 1회,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맥심 커피배의 사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죠. 네, 참 이세돌 구단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둑 내용도 더 치열하고 더 네. 재미가 있어졌습니다. 최정상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는 이세돌 구단. 과연 이번 제17회 맥심 커피배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자, 이세돌 구단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원성진 구단. 85년생 한국 랭킹 6위의 자리에 있는 기사입니다. 자, 맥심 커피배에서는 지금 결승전에 첫 진출을 했어요. 네, 원성진 구단 맥심 커피배 결승전도 첫 진출이고 이제 뭐 조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나요?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고 네. 아마 이번 맥심 커피배 결승전을 치르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원성진 구단이 15연승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맥심 커피배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번 2국에 임하는 자세가 더욱더 남다르겠죠. 네, 그리고 1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 감각으로 의존하지 않고 수익기로 두겠다. 네. 그런 것을 잘 보여줬던 한 판이었거든요. 초반부터 수익기로 판을 흔들어갔던 이세돌 구단의 페이스에 말렸는데 원성진 구단은 아마도 초반에 이세돌 구단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초반부터 불꽃이 튀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두 기사의 대결 함께 하시죠.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3번기 제2국이 곤잠 리조트에서 펼쳐집니다. 곤잠 리조트는 또 세계 대회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 기사들이 익숙한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 대국장의 입장에서 대국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심판은 손호 구단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서 지금 대국 준비를 하고 있는 두 기사. 벌써부터 긴장이 되네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 사실 뭐 현존하는 기사들의 바둑 중에서 가장 재미가 있는 그런 바둑을 뒀었거든요. 네. 근데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에 더 재미가 있어졌어요. 그리고 더 치열해졌습니다. 오늘 결승 2국은 이세돌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호 구단이 심판 선호 구단의 대국 개시가 있었는데요. 아직 첫 수가 놓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소목으로 이세돌 구단 첫 수를 놓았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초반 아주 호방하게 모양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성진 구단의 다음 한 수, 상변, 하변 어느 쪽일까요? 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17번째 최강의 입시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세돌 구단과 원성진 구단의 결승 2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 펼쳐진 1국에서는 이세돌 구단이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자, 과연 오늘 2국 원성진 구단이 반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이세돌 구단의 우승으로 결정이 될지. 자, 여기서 원성진 구단 하변으로 향합니다. 너무 좋은 자리죠.
이세돌 구단이 오늘 지금까지 두고 있는 이 흐름을 생각한다면은 네. 계속해서 우변 쪽을 받아두면서 실리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우변 쪽 받는 것, 뭐 날일자나 두 칸 정도로 받는 것, 네. 이것이 아니라면은 뭐 하변을 어깨 짚어서 삭감하는 수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이 하변을 넓히려 날일자 행마를 하면서 키워가는데요. 자, 더 넓어졌습니다. 하변을 바로 삭감을 해 갈지. 자, 보통 이 기본 정석, 좌하의 기본 정석은 이 백이 두 칸 벌려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칸으로 협공할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모양일 때는 흙이 삭감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어깨를 짚으면 되는데 지금 이 형태에서 삭감을 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금도 어깨 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짚는 바텀으로요? 게 네. 물론 뭐 백이 한 칸 협공 있을 때보다는 조금 흙 입장에서 두긴 싫지만 네. 둘 수 있는 수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당했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네. 모자를 씌운다든지 하는 수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흙과 백 서로 큰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두 기사의 작전은 어떻게 될까요? 해설판을 통해서 자세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네. 뭐 너무 평범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1국에서 너무 심하게 싸웠다고 생각했는지 네. 선수들이 좀 평범하게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쪽으로 막는 정석을 선택했다면은 이제 판이 잘게 쪼개지는 그런 포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뭐 막았다면은 이제 포석 뭐 하나 정도 보여드리면은 여기 두 칸 하면은 네. 손을 뺄 수도 있고요. 뭐 두텁게 한 칸 정도 지켜두면은 흙이 걸쳐가는 이런 포석도 많이 나왔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백 입장에서 우변 쪽을 차지하는 이 진행보다는 좀 이것도 유행인 것 같아요. 네. 뭐 실전에 원성진 구단이 두었던 이 수가 뭐 확실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트렌드는 오히려 하변 쪽으로 두는 것이 네. 최신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백이 그냥 변 쪽을 이렇게 넓게 벌리거나 실전처럼 이렇게 호구를 쳐서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배석일 때 벌리고 보통 어떤 배석일 때 이렇게 호구를 치나요? 일단 이 벌리게 됐을 경우에는 네. 흙이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바로 붙여서 치열하게 전투를 펼쳐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위로 두면은 네. 뭐 밀고 이런 정도 받아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변의 실리는 차지했지만 중앙 쪽에 이제 벽이 생기면서 우변의 흙 모양이 좋아질 수 있다. 오히려 그냥 우변 쪽을 지킨 이후에 하변에 들어오면은 하변 쪽을 압박하면서 집을 차지하겠다. 네. 벌리는 수보다는 이 지키는 수가 더 많이 두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여기서 만약에 백이 받아준다면 결국 흙은 변 쪽으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거면은 왜 처음부터 갈라치기를 안 하는 건가요? 왜냐면은 여기를 갈라치고 다가올 때 두 칸을 두면은 네. 백이 그냥 날일자로 두는 게 아니라 먼저 이곳을 이제 붙여요. 붙이고 날일자로 두는데 네. 이제 흙 입장에서는 이게 싫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날일자로 둬서 그냥 날일자로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네. 이제 들어가서 받고 두 칸 벌리면은 그만큼 흙이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백이 만약에 여기를 붙이고 둔다면은 두 네. 칸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2립 3전이라고 해서 이제 세 칸을 벌리고 싶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흙은 물론 갈라치는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진행을 생각하면서 걸치는 거고요. 백 입장에서는 뭐 상대의 의도가 뻔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협공을 해야 됩니다. 네. 백이 이렇게 협공을 했을 때
이 흑 한 점을 협공하는 의미도 있고 또 이 백돌이 미리 포진이 되어 있는 모양에서 또 벌리는 일석이조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백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흑 입장에서는 좀 심심하지 않나요? 사실 네. 이 약간 심심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네. 33 들어가는 수 당연히 이 정석이 나쁜 이유는 없지만 네. 흑을 가진 기사들이 잘 두진 않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양걸침을 한다든지 해서 변화를 꾀하는 바둑이 훨씬 더 많은데 네. 오늘 이세돌 구단은 뭐 포석은 상당히 지금 뭐 쉽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작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선 상대에게 큰 모양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삭감을 하겠다 네. 이런 작전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두었던 이 포석은 그냥 하나의 작전일 뿐이지 네. 이 포석이 이 장면에서 정답은 아닙니다. 네. 뭐 많은 변화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잘 두지 않아요. 네. 흑 쪽에서. 네, 이런 것도 뭐 그냥 벌리는 게 정답인지 네. 이 붙이고 난 이후에도 지금 어렵죠. 네. 보통은 이제 하나 이제 밀어두고 벌리는 건데 아마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이수를 두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백이 다가올 확률이 높은 모양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백이 다가와 있다고 봤을 때 이곳에 오면은 나중에 또 상변 쪽에 맛도 있고요. 네. 이렇게 모양이 펼쳐지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돌 지금 당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백이 온다고 봤을 때 상변 쪽의 집을 포기하는 대신에 백돌을 이곳에 돌이 안 오게 해서 좌변 쪽을 견제하겠다. 네. 전체적으로는 좀 판을 좀 먼 이유를 아, 내다본 작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정답인지 아닌지는 뭐 네. 제 실력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기사들마다 또 선택이 다를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삭감을 해가자 원성진 구단이 아주 폭넓게 네, 우변은 네. 일단 선수 하나를 해놓고요. 이렇게 씌워갔어요. 두 칸으로 갔네요. 일단 지금 같은 진행은 이 모자 씌우는데 원래는 뭐 날일자를 하라 뭐 이런 격언이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 날일자를 하더라도 흑 입장에서는 약간 중복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진행이 된다라면은 네. 하변의 집은 다 지켰지만 아주 쉽게 백 진영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네. 백 쪽에서는 두기가 싫고요. 아무리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도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나 뭐 원성진 구단 하면은 공격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중앙 쪽에서 오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지만 이제 보통의 경우는 한 칸으로 오기 마련인데 네. 오히려 이제 한 칸 뛰고 하변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갈 때를 생각한다면은 굳이 돌이 가깝게 올 필요가 있냐? 그냥 멀리 있어서 나갈 때 이런 식으로 뭐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결정은 안 해놨지만 최소한 이 미는 거 하나는 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곳으로 흑이 나가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이 방면으로 흑이 선수되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대방도 튼튼한 곳에 가까이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네, 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 칸으로 상대가 모자 씌웠을 때 한 칸으로 둘 때 가장 큰 이유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양에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한 칸 뛸 때 어딜 받아준다가 아니라 옆구리를 이렇게 갖다 붙일 때 한 칸 뛰는 한 칸 이제 시움을 많이 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차단한다 할 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차단을 하려고 한 칸 씌우는 수를 네. 많이 둡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두 칸으로 조금 멀리 갔고요. 네. 자, 먼저 연결을 했고요. 네. 두텁게 지금 나갔죠. 네. 흑이 뭐 심하게 공격당할 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공격을 하려면 결국은 이곳을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흑은 언제든지 여기를 이제 두고 잡으면은 그러니까 후수 한 집이 있지만 한 집이 나 있고 아직은 워낙 이곳에 공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공격을 당할 돌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흑도 백 입장에서도 흑이 실리를 차지하긴 했지만 뭐 엄청나게 큰 집들을 차지한 건 아니거든요. 네. 하변의 집을 어느 정도 차지하면서 백의 궁극적인 생각은 이곳을 이제 두텁게 만들어서 이제 상변 쪽을 들어와서 상변에서부터의 이제 나오는 전투를 좀 유리하게 가져가 보겠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반 주도권 싸움을 위해서 하변에 네. 이제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흑돌이 꽤 탄력이 있는 모양이라고 네.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도 하변에 계속 두는 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니 어떤가요? 일단은 그래도 조금 더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돌 하나 있는 것 정도로는 뭐 상변에 네.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크게 도움이 될지 아.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밀고
이런 정도 이제 한 칸 정도 뛰면서 예를 들어 뭐 계속 나간다면은 그때 둔다든지 네. 아니면 그때도 계속해서 하변 쪽을 먼저 건드릴 수도 있고요. 아. 일단은 그래도 조금 진행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일단 뭐 하나는 밀어봤고요. 밀었고요. 네. 또? 여기 이제 뛰는 것이 무난한데 네. 그냥 이렇게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밀고 받아준다면 한 칸 뛰어서 두텁게 두고 네. 탈출한다면은 이제 하변 쪽의 공격은 어렵지만 이 막는 수 자체가 또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앙 쪽을 두느냐 밀어가느냐 네.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네, 백도 이 하변의 흑도를 공격해 가면서 다음 수를 예측할 것 같습니다. 실전 진행 계속 보시죠. 자, 하변 백 모양을 삭감하고 있는 이세돌 구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세돌 구단의 돌들을 몰아가면서 다음 행마를 구할 것 같습니다. 네, 두텁게 한 번 더 밀었고요. 지금까지의 포석은 뭐 물론 흑과 백 서로 잘못 둔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만만치 않은 진행이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백이 그래도 조금 바둑 두는 데 있어서 실전 진행을 계속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보통 흑이 이제 덤을 나중에 주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적극적인 수법들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의 이 포석은 흑이 주도권을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리를 차지하고 주도권은 백이 약간이라도 잡고 있고 흑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버텨가는 그런 흐름이 진행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실리를 차지하고 타결을 하는 모양이긴 한데 실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월등히 앞서 있지는 않아요. 원성진 구단도 천천히 두텁게 가만히 늘어두었는데요. 젖혀서 늘어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교환이 오히려 득이 전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나중에 이곳에서 늘고 날일자로 안형을 조금 더 없애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흑이 밀어도 젖히고 끊으면 싸우고 젖히면 2단 젖혀서 굳이 먼저 이곳을 막아놓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백은 이제 뭐 상변 쪽을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우변 쪽에 돌들이 왔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우변 쪽 모양을 키우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변 같은 경우는 당장은 그래도 흑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언제든지 여기를 두어서 한 집 내고 또 백이 잡으러 가려면 이곳까지 둬야 되기 때문에 뭐 네. 사실상 잡으러 가는 것은 뭐 어렵다 이렇게 보이는 장면입니다. 타이트하게 키워갔네요. 네. 이거는 뭐 흑도 워낙 크게 키워갔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변 같은 모양은 흑이 이제 완벽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제 들어가서 붙이는 수 아니면 뭐 위로 붙이고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노린다면은 이 한 점이 공격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백도 흑이 연결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연결하게 냅둬야 될 것 같아요. 아. 냅두고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보통 이제 차단하려면 이곳을 많이 두는데 네.
백이 흑을 공격하는 건지 흑이 백을 공격하는 건지 지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그냥 반대쪽에서 다가오고 흑이 건너가겠다고 하면은 뭐 쉽게 흑도 당장 이렇게 건너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건너만 갔을 뿐이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다가오고 뭐 한 칸 뛰면은 중앙 쪽으로 나가는, 흑이 건너간다고 하면은 건너 보내주고 또 다시 이제 상변 쪽을 압박하는 네. 이런 정도의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백도 우변을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깝게 다가온 이유도 가깝게 다가와서 우변 쪽을 다 집을 짓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돌들이 오면은 상변 쪽에 다가올 때 훨씬 더 흑을 괴롭힐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나중에 우상기의 흑집을 노리겠다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해놓고 네. 묘하네요. 우변 쪽 교환은 글쎄요, 뭐 흑이 벌렸는데 백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다시 하변 쪽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선실리 후타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세돌 네. 구단 하면은 또 자유로운 발상,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수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리를 워낙 좋아하는 기사죠. 네, 그렇죠. 실리를 차지해놓고 이제 상대의 집을 들어가서 타개할 때 그때가 네. 어떻게 보면 이세돌 구단이 다 강하지만 더 강한 힘이 나올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진행 같은 경우는 사실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도 전혀 뭐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자체로도 흑 쪽에서 약간은 조금 피하는 정석, 포석인데 원성진 구단은 또 두터운 기풍이기 때문에 네. 더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변 백 모양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선 상대에게 큰 모양을 내어 주었고요. 흑은 견실한 실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백의 선택은 뭐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이곳 날일자를 하면서 하변의 모양을 키우면서 우변 쪽을 견제하는 뭐 언제도도 좋은 자리고요. 네. 또 하나의 자리는 여기가 이제 화점의 자리에 있었다면은 거의 이곳에 뒀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소목은 걸쳐가는 쪽도 좋고 또 굳히는 입장도 좋거든요. 소목이기 때문에 이 굳히는 수도 워낙 두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자, 하변 모양을 백이 키운다면 날일자 행마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역으로 흑에 둔다면 어떤 행마를 할까요? 보통은 밀어가는 수를 둘 때가 많아요. 뭐 밀고 한 칸 뛰면은 뭐 이 정도 벌리고, 흑이 뭐 날일자로 둘 때도 있습니다. 날일자로 둔다면 백이 받아주기보다는 백도 이제 우변 쪽을 침입하는 뭐 이런 정도 진행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귀를 지켰습니다. 오늘은 1국과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초반은 정말 어떻게 보면 포석이라는 것이 진행이 좀 되는 것 같네요. 네. 1국 때는 제가 이제 바둑을 보면서 진짜 치열하다. 네, 포석도 없이 정말 너무 치열하게 둔다 이렇게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은 아주 무난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좌상귀 쪽, 이 베개 진영에 있는 쪽을 붙였는데요. 저렇게 붙이는 수가 어떨 때는 상대 돌을 강하게 만들어줘서 악수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좋은 수로 작용을 할 때가 있고 하는데, 그 이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실전에는 붙여가면서 이 붙였을 때 의미는 상대도 어떻게 보면 모양을 좋게 해주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나도 모양을 좋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지금 이세돌 구단은 이 진행이 그냥 여기 돌이 없이 그냥 벌리는 것보다 더 상변 쪽 모양을 봤을 때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상대의 돌이 두터워지는 것보다 내가 더 커지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붙이는 수를 많이 두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실리에 민감한 기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붙이는 수를. 그냥 변 쪽으로 벌리는 것보다 먼저 붙여놨기 때문에 선수로 막고 이 진영을 만드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두터움은 이 붙이는 수를 두어줘서 상대를 두텁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네. 실리로 봤을 때는 일단은 벽을 하나 만들어 놓고 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으로는 조금 이득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저 붙이는 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어느 게 붙이는 것이 정답이다 아니면은 뭐 그냥 벌리는 것이 정답이다.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붙이는 수 거의 안 뒀거든요. 근데 한 작년 정도부터 상당히 많이 두기 시작했어요, 프로들이. 네. 저런 수들도 기풍에 따라서 또 기사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아, 여기서 날일자로 두었네요. 보통은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벌려서 전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 날일자로 둘 때는 벌릴 곳이 없어서 예를 네. 들어서 이런데 이제 백돌이 있어서 흑돌을 가볍게 타게 할 때 돌을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 행마할 때 나오는 수법인데 보통 이렇게 벌릴 곳이 있으면은 하나 이제 밀어놓고 벌리는 것이 무난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돌 구단은 모양을 조금 더 그냥 중앙 쪽으로 돌이 나오게 해서 상대로 하여금 들어오게 하고 붙여서 조금 집은 확실하지 않지만 모양 자체를 두텁게 하면서 좌변 쪽에 커질지 모르는 백을 견제하겠다. 뭐 좀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변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을 차지 안 하고 그냥 중앙 쪽을 신경 쓰는 게 더 이바둑을 이끌어 나가는 데는 편할 것이다. 근데 너무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되네요. 흔히 뭐 그냥 이런 장면은 그냥 기풍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뭐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 상변의 형태만 놓고 봤을 때 프로 기사들의 이 실전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나요? 이런 장면은 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네. 그냥 이 날일자를 하는 수법보다는 미는 수법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아, 날일자 행마도 많이 나왔었군요. 아무래도 날일자는 후수가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당연히 밀고 벌려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요. 근데 이제 뭐 밀고 벌리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중앙 쪽에서 백이 돌이 왔을 때 중앙 쪽에 이제 주도권 면에서는 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좌상기에 붙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변 쪽을 차지하면서 철저하게 실리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시 행마를 좀 다르게 두면서 중앙 쪽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성진 구단도 다음 수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네. 뭐 상변을 둘지 하변을 키울지 고민이 많이 될 장면입니다. 제1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3번기 제2국이 곤잠 리조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